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2024년도 대비 이제 임용 이제 준비할 시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도 2023년도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저는 노력 많이 하셨을 텐데 또 내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내년 대비 위해서 우리 올해 또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 요즘의 유형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를 좀 정리한 다음에 과목별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4년도에요. 이제 2023년이 끝났으니까 자, 우리 요 2024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023년도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즘의 트렌드는 좀 어떻게 춤을 흘러가고 있는지 문제 난이도라든가 유형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3년도에 나왔던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올해 제가 기출풀이 동영상도 제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수준으로 나왔고 그럼 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주 요즘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수학적 문제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여러분 2013년에서부터 5년 동안은 되게 시즌이 되게 어려웠었던, 임용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제 시점 10점짜리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작년에도 그런 문제들 좀 비슷하게 시간이 좀 한 5분, 10분 막 이렇게 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 수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감소됐었던 저 2023년도 대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부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물리 문제로 여러분 이제 본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수학적인 부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미적분을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미적분에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 수학 빼고는요, 난이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공식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특징에 해당되고, 또 요번에 이제 보면서 되게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올 만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시험 볼 때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들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물론 이제 2점짜리 출제가 됐었지만, 그래서 자, 통합과학 문제. 그 다음에 또 물리 1하고 2만 좀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리 1, 2 어렵죠? 여러분 수능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거나 학생들 좀 지도해 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우리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15번에서부터 20번까지가 학생들이 풀기 어렵게 좀 꼬아낸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쉬운 문제, 그렇게만 우리 임용은 그렇게 꼬아내지 않습니다. 막 킬러, 물론 이제 킬러도 있긴 하지만 우리 물리 1, 2 수준에서의 문제들은 그냥 적절하게 우리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 기본적인 예제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뭐 임용 물리다라고 해서 막 전공만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통합과학이라. 근데 물론 통합과학을 따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리 1, 2 수준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1하고 2도 조금 여러분들 잘 좀 준비해 놓으시면 되게 충분히. 근데 물리 1, 2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일반 물리학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 물리학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이제 비율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시험 문제 우리 23문제입니다. 2교시 12문제, 3교시 11문제인데 무려 이제 몇 문제 중에서 우리 23문제 중에서 한 40%에 넘도록,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은 아주 중요하구나. 일반 물리학 안에 물리 1, 2가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물리학 잘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쉬운 난이도. 잠깐 말씀드리고 물리 원투의 킬러 문항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 원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 그대로 그냥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상황들의 문제가 아주 다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쉬운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됐었고요. 또 우리 공식이 주어지는 문제들이 또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물리가 특히 이제 그런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뭐 전공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어져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식 이런 것들은 안 주어지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준비했던 거고 그동안 기출도 많이 됐었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2023년도 대비 시험이었었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올해 시험에서는 우리 빛의 도플러 효과, 그러니까 우리 소리의 음파의 도플러 효과는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빛의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식은 그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나왔었던 시험에서는 그 공식들이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빛에 관련된 도플러 효과가 우리 공식도 등장했었고요. 그러니까 생소한 공식들은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물리 공식이 너무 많잖아요. 과목도 많고 내용도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야 되는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느냐? 물론 그렇진 않죠. 근데 기본적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공에 있는 저기 구석에 있는 공식이라든가 너무 생소한 공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 유도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여러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법에는 그럼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인 공식들은 주어지고 그 공식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물리의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공식들,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기본적인 공식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빛의 도플러 효과, 이제 올해 나왔었던 문제에서는 또 출제됐었고, 또 뭐 광자의 에너지라든가 뭐 이건 기본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주어지는 문제들이 또 많이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식, 자, 주어지는 문제 출제가 됐었지만 기본적인 공식을 꼭 외우자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교육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점이 많거든요. 근데 물리교육론 문제를 24점인데 총 여러분들 100점 중에서 24점. 그러니까 1, 2, 3교시 100점 중에서 24점이면 굉장히 많은 비율에 해당되거든요. 1교시에 보는 교육학이 20점입니다. 근데 우리 2, 3교시에 물리교육연 6문제 합쳐서 24점이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잖아요. 근데 올해도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재작년에 조금 애매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왔지만 올해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평이했었어요. 뭐 논란의 여지가 거의 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문제, 어떤 용어, 기술하세요라는 것들, 그죠? 우리 쿤의 과학혁명 중에서 우리 어떤 단계냐, 정상과학 단계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라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 출제가 됐었던 가설 연역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가설 연역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단순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철학, 사고 방식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만 해놓으시면 우리 물리교육론은 여러분들이 점수 얻기에 너무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물리교육론은 꼭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올해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우리 평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 6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전체 합쳐서.
전체 합쳐서 교육학까지 합쳐서 그래서 60점 이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올해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게, 물론 이제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어려워요. 다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쉬운 문제,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추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보기 때문에 점수, 전략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 안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임용물리 구성.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시험 범위는 우리 일반 물리학, 전공 물리, 그다음에 물리 교육론, 과교론, 과학 교육론이죠. 자, 1교시에 있는 교육학은 저는 다루지 않아요. 제가 하는 수업은 다 2교시와 3교시 다 통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물리학 안에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또 맛배기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들어가 있고요, 열미 통계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좀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공만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물리학 안에서도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꼭 보셔야 되고요. 자, 1교시 교육학, 자 20점 60분 동안 여러분 보고요. 2교시는 전공 A 12문항 40점인데 90분 동안. 3교시는 전공 B 11문항 40분 동안 90분.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요즘 최근 이제 4, 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좀 난이도는 계속 여러분들 평이해지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공 과목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전공 과목만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전공 과목을 절대로 학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역학, 고전 역학이라고 해서 1학기, 2학기 배우잖아요. 절대로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공식들을 다 유도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공식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여러분 절대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면 뭔가 증명하세요, 어떤 거 유도하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로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푸세요. 저 답이 뭡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 출제돼요. 물론 이제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근데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 막 다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의 공식들을 쓰면서 우리 풀이하는 과정만 여러분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공식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중요한 여러분들 포인트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전자기학, 현대물리, 파동과학, 양자역학, 열미 통계물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4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공식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 전공에 있는 저기 변방에 있는 공식까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 공식. 그렇죠?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자기 쌍극자 모멘트 기억납니까?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요. 전기 쌍자 모멘트,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전기 편극, 자기 편극 공식들, 우리 에너지, 우리 포인팅 벡터,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시험 문제 주어질 때도 있는데, 자, 이런 기본적인 식들은 좀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까마득하다, 이 포인팅 벡터가 뭐였었지 막 그러면서 까마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예전에 배웠던 것들 기억이 납니다. 이거 본 것 같아,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해 1년 준비하시는데 공식들 잘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식들 여러분들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우리 물리 공식 집이 있습니다. 자, 유도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집어넣었었는데, 자, 공식들 잘 외우시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꼭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 자, 우리 물리교육론 있잖아요. 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 80점 중에 24점, 100점 중에 24점이죠. 그러니까 2, 3교시 합쳐서 80점인데 2, 3교시 합쳐서 24점이니까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1교시에 보는 교육학보다도 여러분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핵심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상황 보고 쓰는데 절대로 어려운 것들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교훈에 해당되는 내용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30%를 꼭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구성을 잘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물리 전체 2, 3교시입니다. 2교시, 3교시의 문제의 우리 비율을 보면요. 일반 물리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무려 43% 열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물리학. 이게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많아졌어요. 이게 작년에는 한 40%, 3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일반 물리학 절대로 여러분들 난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문제 풀어서 난 다 풀 수 있어. 그러면 그럼 전공 가서 좀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1학년 때 배웠었던 일반 물리학,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1, 2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개념들,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아주 중요한 우리 기본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 해당되는 7문항 30%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전공 너무 시간 여러분들 근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긴 할 거지만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전공 과목은 특히 막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 공식들 다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4주 동안에 우리 2번씩 수업해서요. 총 이제 8회 수업 정도로 해서 우리 한 과목씩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역학 한 달, 전자기 한 달, 양자역학 한 달, 열 및 통계물리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교육은 뭐 6문항. 자, 문항으로 비율 찾으면 요렇게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물리학 당연히 잘 실수하지 않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일반 물리학 공부하시고 반드시 완벽하게, 그 다음에 물리교육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거는 그냥 이론 계산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우리 전공은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작년 재작년 한번 우리 과목별로 문제 비율을 한번 봤더니 밑에 있는 녹색은 작년 출제됐었던 여러분들 과목별 문항 점수고요. 위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건 이제 올해 2023년도 대비해서 나왔었던 과목별 우리 문항, 그 다음에 점수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물리교육론은 똑같아요. 6문제 24점, 6문제 24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7문제가 나왔거든요. 2점짜리도 2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통합해가지고 그냥 6문제 다 4문제 4점짜리예요. 4점짜리 6문항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물리 우리 잘 공부해 보시면 우리 또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이공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역학이랑 전자기 제일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는데 역학이랑 전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우리 역학, 전자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작년에는 역학에서 4문항 14점 나왔는데 올해는 5문제 16점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5문제 16점. 전자기는 작년에 5문제 18점. 작년 좀 비율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4문제 14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돼서 비슷비슷합니다. 역학이랑 전자기는 한 4-5문제 출제가 되고 점수도 14점에서 18점 사이에서 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역학이랑 전자기가 우리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 전자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동광학은요, 우리 작년에는 한 문제 2점짜리로 나왔는데 올해는 우리 2문제 6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동광학은 우리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누죠. 파동광학이랑 기하광학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파동광학, 간섭,
과 회절에 관련된 문제, 기하광학은 광학기기에 관련된 문제. 자, 그래서 거울, 렌즈, 굴절 이런 것들 다루게 돼요. 그래서 자, 파동광학, 기하광학. 그래서 작년에 조금 적었는데 이게 비슷해. 이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파동광학 한 문제, 기하광학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물리는 한 문제만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 문제 2점짜리. 근데 올해는 한 문제 출제됐었지만 얘는 4점짜리 출제가 돼서 배점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었어요. 자, 얘네들이 작년에 좀 이렇게 좀 적었었던 이유는 작년에는 좀 양자역학을 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내문항이 나왔던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됐었습니다. 보통 양자역학은 보통 두 문제씩만 거의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재작년에서부터 조금 비중이 좀 많아지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좀 많이 거의 뭐랑 비슷해요. 역학이랑 거의 비슷하게 문항수는 똑같지만 약간 이 배점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 우리 12점짜리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우리 세 문제 8점. 그래도 이제 항상 좀 보시면 양자역학은 좀 비중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져서 한 두세 문제, 한 세 문제 정도까지는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점짜리 두 문제, 4점짜리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됐었고, 자, 열 및 통계물리는 거의 매년 비슷하게 두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열역학 법칙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계역학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계역학도 이제 또 까마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 분배함수,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 나타내주는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열미 통계물리. 또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열미 통계물리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참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너무 진짜 확률 통계, 조합, 순열, 컨비네이션 이런 거 되게 수학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학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절대로 그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조합순열, 컨비니 이거 하나도 안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절대로 갖지 마시고 열미통계물리 버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해 보시면 이거 그러네 이거 풀 수 있네 충분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열미통계물리도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배율들, 자, 역학, 전작이 가장 많은 비율, 물론 물리교육은, 과학교육은 중요하죠. 그래서 자, 교과 내용이랑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에 대한 우리 비중은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계별로 어떻게 좀 우리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봤더니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좋은 방법 같아. 그러면 따라오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첫 번째 1단계는요. 자, 1월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보통 1월부터. 근데 꼭 뭐 1월부터 시작하실 필요도 없죠. 한 3월부터 시작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일반 물리학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일반 물리학. 일반 물리학. 일반 물리학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물리학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물리학 안에 역학, 전자기, 파동광학, 현대물리, 양자역학, 열미통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다져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일반 물리학을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일반 물리학에서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제외해 놓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공부해 보시고 시험을 좀 보셨던 분들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외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물리학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요. 우리 물리는 되게 중요한 게 뭐가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스터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런 모임을 제가 딱 일주일에 어느 시간대 딱 정해서 그때 여러분들 하시고, 저도 참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또 제가 대답을 하고 풀이 방법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얘기하면서, 일반 물리학에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제가 드리는 또 문제집 가지고 풀이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 할 거고요. 문제풀이 자료는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룹 스터디, 이제 물리 그룹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고요. 의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많이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참여만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반 물리학 공부하시고 정리가 된다면 전공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전공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 해석역학, 우리 전공역학, 고전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전역학 다 봐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일러 공식 나온 적 거의 없어요. 오일러 공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우리 해석역학에 텐서를 공부해야 되나요? 텐서, 물론 조금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에 한 번도 출제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 텐서를 막 진짜 열심히 막 공부해서 텐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텐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뭐는 매년 나오죠? 여러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임용물리 조금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역학은 역시 라그랑지안이 매년 출제가 되는구나. 라그랑지안 역학. 우리 해석역학 뒷부분에 있죠. 또는 앞부분에 있는 교재도 있는데 라그랑지안 역학은 거의 뭐 매년 출제가 되는, 올해도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또 재작년에도 출제가 되고 매년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늘 매년마다 4점짜리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변분법 이용해서 오일러 우리 라그랑지안 공식들 운동 방정식 유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라그랑지안의 정의와 어떨 때 쓰이는 게 우리 쓰이는 공식이구나, 방법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잘 익혀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리가 우리 학교에서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막 유도하고 공식들 유도하고 그리고 딱 유도됐어. 끝이 아니에요. 그 공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수학적인 부담을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공 과목만 하지 마시고 이때부터는 물리교육론도 하셔야 돼요. 물리교육론은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되지만 여기서 해도 되고요. 그 전에 그냥 심심할 때 물리교육론 책 이런 한번 보셔서 한번 미리 스스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리교육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리하기 어렵다면 제가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 수도 있고 수업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교육론은 언제 시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 하셔도 되고 이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공 과목별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 과목별로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는지, 일반 물리학 우리 해당되는 수준에서의 기출문제, 전공 과목에서의 해당되는 수준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구나, 이 문제는 이러한 공식들이 이렇게 활용이 돼서 문제를 풀이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출 과목 공부하시고 기출 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파이널 모의고사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전과 동일하게 시간 배분 같고요. 좀 새로운 문제 유형. 그렇죠. 너무 물론 당연히 기출 문제는 거의 암기할 정도로 푸셔야 돼요. 기출 문제는 거의 암기할 정도로. 그럼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기별로 제가 그냥 드리는 제안입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커리를 갖고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라는 것들 여러분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1, 2월 달에는 일반 물리 정리하셔야 되고요. 일반 물리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본 문제들 풀이하시고요. 그룹 스터디 하면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물리학 또 너무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일반 물리학 또 우리 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잘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하면서 문제 풀이하는 것들을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전공 플러스 기출까지 같이 가요. 근데 실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문항이랑 전공에서 관련된 문제 문항이 누가 더 많다고 했죠? 일반 물리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공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기출 문제도 이게 단순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 문제 풀이 과정도 조금 깁니다. 그게 짧지 않아요. 일반 물리학 문제들은 그냥 쉽게 푸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전공은 조금 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좀 시간을 좀 많이 다뤘어요. 하지만 여기 안에 전공 과목을 다 합니다. 3월에는 역학, 4월에는 전자기학, 5월, 6월, 7월, 8월까지 해서 7월까지 해서 쭉 정리해서 우리 기출까지 다 푼 다음에 마지막 8월 달은 주요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과목별로. 자, 그래서 3, 4, 5, 6, 7월 달까지는 전공에 해당되는 내용이랑 당연히 내용 알아야죠. 내용 알고 내용 정리하면서 이런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과목별 최종 문제 풀이하고 실전 모의고사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죠. 자, 그다음 물리교육론은 저는 이제 3월부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1월부터 미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자, 저는 수업을 언제 개설을 하냐면 3월 달부터 3개월이면 내용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뭐 2번씩 수업도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합니다. 물리교육론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자, 물리교육론, 자, 우리 핵심 정리하고 최신 기출 문제까지도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이거 다 교재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 파이널, 자, 기출하고 유사 문제 풀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과목별 최종 모의고사와 같은 한 세트, 그러니까 풀 세트죠. 2교시, 3교시에 우리 전공이랑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물리교육론 23문제를 12문제, 11문제 해가지고 총 5회의 파이널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1년, 거의 1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저의 커리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커리가 될지는 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계획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가 제안해 드리는 개념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금방 가요. 1월에서부터 11월 정말 언제 했는지 몰라도 1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딱 보니까 또 5월달 가 있고요. 막 벚꽃이 막 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간 정말 금방 가고 1년 금방 여러분들 가니까 잘 마무리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커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올해 시험 봤거나 또는 작년에도 시험 봤거나 미리 한번 보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일반 물리학을 꼭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물리학.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문제 자료도 되게 중요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일반 물리학 문제 중요한 우리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은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래서 하여튼 뭐 제목을 명품 물리라고 해서 명물 김학균이라고 잡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는 사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저의 수업의 우리 특징 키워드
핵심 정리하고요. 해야 할 것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만 정리하시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을 위해서 핵심 정리, 방법 연습, 자, 우리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잘 여러분들 내년도 1년 동안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